This is RE Audio. 안녕하세요, 아릴입니다. 성공하는 비즈니스인을 위한 팟캐스트 RE 오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테크, 비즈니스 뉴스를 쏙쏙 뽑아서 전해드립니다. 미디어업계 최강자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난주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의 자세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디즈니 플러스는 오는 11월 12일에 런칭할 예정이고요. 이용자들은 한 달에 $7의 비용으로 디즈니의 엄청난 컨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의 엄청난 컨텐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어벤져스, 아이언맨 시리즈를 비롯한 마블 영화들, 그리고 토이스토리를 비롯한 픽사 영화들, 그리고 스타워즈 영화들, 그리고 심지어 디즈니가 최근에 이 합병을 성공한 기업이죠. 이 폭스사에서 만든 영화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 TV 쇼들도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데요. 디즈니 채널의 TV 쇼들,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그리고 저는 이거 몰랐는데 심슨, 그 유명한 심슨 시리즈도 이 디즈니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 라인업들만 들어봐도 드디어 이 넷플릭스, 스트리밍 업계의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넷플릭스와 드디어 대적할 만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재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1억 3,9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측의 발표에 따르면 디즈니 플러스는 오는 2024년까지 대략 9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디즈니는 엄청난 손해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도 초창기에 그랬듯 이 스트리밍 산업은 초창기에는 수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역시도 이 디즈니 플러스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2024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넷플릭스의 상황을 살펴보면 넷플릭스는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의 수익이 대략 1,5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넷플릭스는 무려 12조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빚은 그동안 넷플릭스가 이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들인 이 TV 쇼들과 이 영화들에 지불한 그 값인데요. 바로 이 빚 때문에 넷플릭스는 지금 현재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최근에 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또 보면 디즈니는 넷플릭스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네, 몸집도 큰 만큼 넷플릭스보다 빚도 2배 정도 더 많은데요. 그런데 넷플릭스와 달리 디즈니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사업밖에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디즈니는 테마파크도 하고 있고 비디오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굿즈 같은 것들도 팔고,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큰 대기업이죠. 넷플릭스에 비하면. 그래서 이 정도의 빚은 충분히 다른 사업을 통해서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에 비해서 상당히 도전적인 그 경쟁력 있는 가격인 한 달에 $7라는 비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디즈니가 훨씬 몸집이 크고 엄청난 컨텐츠를 자랑한다고 해도 넷플릭스는 넷플릭스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이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 기업의 이름 자체가 동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치 구글링 하다가 검색하다라는 말을 대체하게 된 것처럼 이 넷플릭스도 그렇게 됐어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넷플릭스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과연 이 디즈니 플러스가 이 넷플릭스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디즈니 플러스가 단순히 넷플릭스의 경쟁자 그 이상을 넘어선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 혹은 기대감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미국의 테크 전문 매체인 와이어드에서는 어떻게 이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기사를 냈는데요.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를 단순히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니라 디즈니라는 이 거대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출입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나중에 캡틴 마블 2가 개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캡틴 마블 2 개봉을 앞두고 이제 예매를 받잖아요. 영화 극장 예매를 받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들에게만 하루 먼저 이 티켓을 예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혹은 디즈니 플러스와 디즈니 테마파크를 연계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들에게는 특전으로 이 디즈니 테마파크 이용권을 할인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디즈니는 비디오 게임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 디즈니 게임을 플레이할 때 이 구독자 전용 코드를 입력하면 뭐 히든 레벨이 나타난다거나 뭐 히든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던가 이런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디즈니가 굉장히 이렇게 꿍쳐놓고 안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를 딱 하루만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뭐 공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할지 모르겠지만 영화관과 디즈니 플러스 동시 개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즈니에게는 넷플릭스한테는 없는 이 거대한 하나의 생태계, 하나의 그 거대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 이 둘 중에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과 퀄컴의 법정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애플과 퀄컴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재판에 상당히 많은 돈이 걸려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회사인 애플과 이 반도체 제조회사인 이 퀄컴의 싸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조립하는 이 4개의 아시아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 아이폰, 아이패드를 조립하는 이 업체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이 폭스콘, 그리고 페가트론, 위스트론, 컴펠 일렉트로닉스 같은 회사들인데요. 이 애플과 이 회사들의 입장은 이 퀄컴이 수년간 로열티 명목으로 무려 10조 원의 돈을 더 받아갔다. 그러니까 로열티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애플 측에서는 퀄컴이 특허 기간이 만료된 것까지 로열티를 받아갔다. 이 비용이 대략 3조 5천억 원 가량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퀄컴 측에서는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애플의 파트너사들이 8조 원이 넘는 로열티를 덜 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의 파트너사들, 이 제조업체들의 로열티는 애플이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페널티까지 해서 애플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퀄컴한테 대략 17조 원의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측에서는 우리는 로열티 너무 많이 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퀄컴 측에서는 아니 너희 안 냈거든, 너희 더 내야 되거든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애플과 퀄컴의 법정 싸움은 단순히 돈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퀄컴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퀄컴은 1990년대에 셀룰러 통신 기술의 선구자로서 이 셀룰러 통신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표준이 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에 이 특허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이 로열티의 가격은 대략 스마트폰 한 대에
이 모바일폰 한 대의 도매가의 5% 정도를 매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이 퀄컴은 이 다양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스마트폰을 이 퀄컴 칩이 없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셀룰러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는 모두 이 퀄컴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퀄컴 칩을 안 써도 퀄컴에게 로열티를 내야 하는 거죠. 애플 측에서는 이런 퀄컴의 방식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일단 이 퀄컴이 로열티를 휴대폰 전체가를 기준으로 로열티를 매기는 이 방식 자체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이 제조사에서 뭐 디스플레이나 터치 센서라든가 뭐 저장 용량 이런 것들을 막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덕을 퀄컴이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퀄컴이 휴대폰 전체 가격을 바탕으로 로열티를 매기기 때문에. 그래서 재주는 제조회사들이 부리고 돈은 퀄컴이 번다. 이런 주장을 애플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플과 퀄컴 사이의 이 로열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한국이랑도 연관이 있어서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퀄컴이 로열티를 전체 휴대폰 가격의 5%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애플같이 큰 회사는 이 퀄컴이랑 협상을 통해서 이 로열티를 낮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이 2011년부터 아이폰에 이 퀄컴 칩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 협상을 통해서 이 휴대폰 한 대당 로열티를 7.5달러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조건이 다른 라이벌 회사의 칩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애플이 이 다른 칩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페널티, 그러니까 그때 계약 당시에 다른 라이벌 칩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용하게 되면 이 페널티가 발생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널티 가격이 막 점점 더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다른 회사 칩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요. 그래서 이게 1년에 조가 넘어갔대요. 1조 원이 넘어갈 정도로 이 페널티가 점점점 계속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17년부터 이 퀄컴이랑 애플이 법정 싸움을 시작하게 됐고, 이 애플이 그러면서 퀄컴한테 로열티를 아예 지불하는 것을 아예 중단시켜버렸고, 이 퀄컴 역시도 이 애플 휴대폰에 이 칩을 대는 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두 회사가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퀄컴이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 퀄컴이 2004년부터 삼성, LG와 같은 이 국내 주요 휴대폰 제조 업체에 이 타사 부품을 사용하면 로열티를 더 받은 그 혐의로 인해서 이때 당시 과징금을 무려 2,732억 원을 받았대요. 부과를 받았대요. 2,732억 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재판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487억 원을 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퀄컴이 계약을 할 때 다른 회사 칩 쓰면은 뭐 페널티 부과하고 다른 회사 칩 못 쓰게 하고 이런 거래 조항 자체가 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을 보면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아무래도 퀄컴 측에 좀 더 불리한 판결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법정 판결의 가장 큰 관건은 이 퀄컴의 로열티 산정 방식이 이 스마트폰의 가격을 올려서 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는 이번 재판에 아주 많은 걸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 애플의 CEO인 팀 쿡은 물론이고 이 퀄컴에서도 CEO가 직접 이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펠컨 헤비 로켓 발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또 하나의 어떤 비행체가 또 하늘을 날았는데요. 펠컨 헤비가 지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이라면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행기가 아니라요. 펠컨 헤비와 비슷하게 로켓을 발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 날개 길이만 117m고요. 117m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무려 226톤이 넘습니다. 스트라토 런치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비행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첫 번째 테스트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한 150분가량 날았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아주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 로켓 발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이 고객도 군수업체입니다. 첫 번째로 이 비행기를 통해서 로켓을 발사시킬 회사는 노스롭 그루먼이라는 미국의 방위 산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이 스트라토 런치가 만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이렇게 자기 혼자서 이렇게 쫙 발사가 되는 그런 건데, 이거는 또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거는 비행기가 로켓을 발사시키는 그런 장면이 될 텐데, 이것도 나중에 뭐 생중계가 되거나 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장면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녹음이 끝났습니다. 오늘 녹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리리 라이브 세미나에서 밝혔던 내용인데, 조만간 아리리 멤버십 런칭할 예정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막 이상한 랩을 하다가 하게 돼가지고 이제 무게감이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세계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아주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고 싶은 우리 모두를 위한 멤버십 런칭 곧 하겠습니다. 가입할 준비만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입 안 하시면 난 마음 상해, 여러분만 손해. 녹음 더 하다간 큰일 날 것 같네요. 보통 이 정도 했으면은 안 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난 힘들 땐 랩을 하지. 이제 그만하지. 안녕. 죄송합니다.